자, 우리 지난주에 했었던 거 3단원에 해당되는 걸로요. 뭐에 대한 얘기 했어요? 첫 번째, 지구의 크기와 지구의 운동에 대한 얘기 했어. 기억나지? 그 중에서 첫 번째, 지구의 크기 처음으로 측정한 사람 누구? 에라토스테네스.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세웠던 가정이 두 가지가 있어. 얘기해봐. 지구는 완벽한 구형이고 햇빛은 평행하게 지구를 향해서 입사한다. 맞아. 그 두 가지 가정을 가지고요.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막대기 두 개 설치했던 거 기억나지? 네. 이 막대기 두 개를 어떻게 설치해야 돼? 얘기해봐. 자, 일단은 첫 번째 막대기 먼저 꼽아야죠. A 다시. 어떻게 꼽아요? 네. 햇빛과 나란해서 그림자가 안 생기게끔 첫 번째 막대기 꼽아놓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막대기 꼽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 막대기와 같은 경도에 꼽아야 돼 이랬거든요. 됐죠? 그래서 첫 번째 막대기와 동일한 경도상에다가 B'를 이렇게 설치하면 얘를 햇빛과 평행하지 않으니까 그림자 생길 거야. 그치? 이런 얘기였어. 자, 그럼 네 번째 이렇게 설치하고 뭔가를 측정해야죠. 뭐 측정하라고 했어? 두 가지. 네. 자, 우리가 측정해야 되는 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가 비례한다는 걸 이용해서 지구의 반지름을 측정할 거라서요.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부채꼴에 해당되는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중심각과 똑같은 각이 두 번째 그림자에 요 각을 재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야 되는 거 A 막대기와 B 막대기 사이에 거리 재셔야 되고요. 두 번째 측정해야 되는 게 B'C의 각도 재야 돼. 알겠어? 이게 중심각과 무슨 관계? 얘하고 얘가 무슨 관계? 억각관계라서 항상 같은 거야. 그래서 바깥쪽 각 재도 돼. 됐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지구의 반지름을 구하는 비례식을 세우는 거지? 그래서요, 요 부채꼴의 중심각은 세타이고 호의 길이가 L인데 지구는 중심각이 몇 도야? 360도야. 그리고 지구의 호의 길이는 얼마야? 지구 둘레 2파이 R이야. 맞지? 그걸 가지고 R로 정리하면 불러. 뭐였어? 2 파이 세타 분의 360 L 맞냐? 이렇게 하는 거였어.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섯 번째 지구의 반지름은 이 사람이 정확하게 됐니? 아니면 오차가 생겼니? 오차가 생겼어. 원래는 지구의 반지름은 6,400km 정도여야 되는데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금 7,300km 정도 나와. 오차가 생겨. 그러면 오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뭐였어? 두 가지. 네. 첫 번째, 지구는 완벽한 구형이 아니야. 또 두 번째. 네, A와 B 사이의 거리를 정확하게 잴 수는 없었어. 그래서 L 값이 정확하지 않았어. 하나 더 얘기한다면 두 도시가 동일한 경도에 있지 않았어. 요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러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지구는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여. 자, 지구가 움직이는데 지구의 운동에는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지구에 뭐하고 뭐 있어? 자전과 모임이 공전이지. 근데 지구가 자전을 하던 공전을 하던 방향은 다 똑같아. 어느 방향이야? 그렇죠. 지구가 자전하는 방향도 공전하는 방향도 무조건 서해에서 동을 향하는 무슨 방향? 무슨 방향? 무슨 시계? 반시계 방향. 지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과 공전을 해. 자, 근데 그 자전하는데 몇 시간 걸려? 24시간 걸리지? 그러니까 1시간에 몇 도 도는 빠르기? 15도 도는 빠르기야. 외울 거 외웠어야지. 자, 그 다음에 공전은 한 바퀴 도는데 얼마 걸려? 1년 365일 걸려. 그러니까 하루에 몇 도 도는 빠르기? 1도 도는 빠르기가 공전 속도야. 맞니? 이때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뭐 있어? 네, 일단은 자전 때문에 낙과 뭐가 생겨요? 밤이 생기고요.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니까 지구에서 보면 하늘이 한 바퀴 도는 것처럼 보이죠? 멋진 말로 뭐라 그래요? 네, 별의 무슨 운동? 일주 운동. 자, 그 다음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궤도 됐어. 한 바퀴 도는 것처럼 보이죠? 누구? 인공위성.
걔가 한 바퀴 돌면서 점점 어느 쪽으로 가요? 동에서 서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우리 뭐라 그랬어? 인공 위성의 서편 이동 현상. 이거 나타난다고. 맞냐? 네. 자, 그 중에서 별의 일주 운동 모양 그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우리나라 동서남북이야. 맞지? 자, 우리는 태양이 뜰 때 어느 쪽에서 떠? 동쪽에서 뜨는 것처럼 달도 동쪽에서 별도 동쪽에서 뜨지. 근데 우리는 중위도니까 어떻게 떠? 비스듬히 떠. 됐어? 그래서 남쪽을 지나 비스듬히 서쪽으로 져. 맞아? 그래서 이게 동쪽 하늘 모습, 이게 남쪽 하늘 모습, 이게 서쪽 하늘 모습 이렇게 된다면 북쪽 하늘 모습은 어때? 북극성을 중심으로 별들이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1시간에 몇 도 돌아? 15. 네, 15도. 그러니까 이거 중심각이 30도라면 몇 시간 지난 후에 본 거야? 2시간. 이런 얘기 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공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네. 공전하기 때문에 별이 1년에 한 바퀴 도는 것처럼 보이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별의 연주운동. 또 네, 태양의 연주운동. 또 지구가 1년에 한 바퀴 도니까 계절 뭐가 생겨? 변화가 생겨. 계절 변화가 생긴다는 건 낮과 밤에 뭐가 생긴다는 거야? 그렇죠. 기차. 되겠어? 요런 얘기였지. 그 중에서요, 태양을 중심으로 놓고 지구가 이렇게 돌아. 그랬을 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어디가 여름인 하지야? 라고 하면 항상 자전축이 태양을 향한 쪽이 여름이야. 알겠어? 그래서 얘가 하지. 그럼 이거 뭐야? 여름 다음에 뭐야? 가을이지. 가을을 뭐라 그래? 추, 분. 얘는 뭐겠어? 동지. 이거 뭐겠어? 춘분. 이렇게 해서 계절이 변한다는 거. 알겠어? 이 계절 변화를 태양의 남쪽 모드로 그리면요. 자,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이렇게 질 때도 있고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 계절이 무슨 계절이야? 태양이 가장 높게 떴으니까 하지야. 그래서 얘는 태양이 가장 낮게 떴으니까 뭐야? 동지야. 얘가 뭐야? 봄, 가을, 추분이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볼 수 있다 라는 얘기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태양의 연주운동과 달의 연주운동의 방향이요. 두 개가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 이거 반대 방향. 자, 그러면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가니까 나머지 것들은 다 동에서 서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 근데 유일하게 그렇지 않은 애 누구? 태양의 연주운동 방향만 지구와 똑같이 서에서 동을 향하는 방향이야. 맞아? 이렇게 했었어. 됐냐? 이게 지구의 운동이야. 자, 그 다음에 지구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게 뭐야? 달에 대한 얘기지? 일단은 달의 크기도 재야 돼. 달의 크기도 재야 돼. 그치? 그래서 이렇게 지구에서 지구인이 봤을 때 달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달에 지름 재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했니? 동전. 네, 동전 또는 구멍 뚫린 종이. 됐어? 그걸 통해서 여기에 있는 달이 꽉 차게 구멍을 뚫어 놓으면 이런 식으로 뭐가 생겨? 달문. 맞지? 그랬을 때요, 우리 요거 D, 요게 스몰 L, 여기까지의 거리를 라지 L이라고 할 때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의 닮음이니까 닮음비를 이용해서요. 됐니? L 대 D는 라지 L 대 라지 L, 라지 D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달에 지름 질 거니까 D 값으로 정리를 하시면 얘는 D는 뭐니? 스몰 L분의 D 라지 L 이렇게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이러한 달의 크기를 우리가 계산하고자 할 때요. 먼저 측정해야 되는 값과 미리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죠? 측정해야 되는 게 뭐야? 네, 구멍의 지름 또 구멍까지의 거리 스몰 값들은 다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자료 검색해야 되는 거 뭐 있어요? 맞아요. 네, 지구와 달까지의 거리는 자료 검색을 통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알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달의 크기 재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달도 가만히 있지 않고 달이 뭐한다? 운동한다. 달은 무슨 운동하니? 달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달에 뭐가 일어나요? 공전도 있고 달에 뭐가
속도가 똑같다. 됐어? 네. 달의 공전 속도 얼마? 달의 실제 공전 주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별을 기준으로 하는 공전 주기죠. 항성을 며칠? 27.3일. 됐어? 네. 그 시간 동안에 달도 자전해. 그러니 대략 달은 하루에 13도 움직이는 빠르기로 가. 알겠어? 네. 그러면 자전 주기와 공전 주기가 같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여기 지구, 달 여기 있어. 자, 달 밑에 있는 사람이 봤는데 달의 요점을 내가 보고 있어. 근데 공전만 하면 요거 그대로 가져가서 여기 써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자전하는 속도하고 공전하는 속도가 똑같으니까 공전 90도 하면 여기서 자전도 90도에서 여기 왔는데 그걸 요 사람이 봐. 그러면 아까 봤던 거 그대로 보고 있지. 됐어? 또 여기서 90도 틀어서 여기 와. 만약에 공전만 한다면 요거 그대로 가져와서 이쪽에 있어야 되지만 자전하는 속도와 공전하는 속도가 똑같으니까 얘도 90도 틀어서 여기 와. 그걸 여기 있는 사람이 봐. 그래서 항상 자전하는 속도와 공전하는 속도가 같기 때문에 지구에서 봤을 때 달은 어떤 면만 본다? 한쪽 면, 같은 면만 볼 수 있다. 됐어? 그래서 자전 주기와 공전 주기가 같기 때문에 항상 같은 면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러한 달을 볼 때 햇빛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인간이 볼 수 있는 달의 위상이 달라고요. 그치? 그래서 달이 여기서 이렇게 가. 자, 그랬을 때요. 첫 번째, M1에 있을 때 달의 위상. 뭘로 보이냐, 이 사람이? 햇빛은 여기 있으니까 여기를 비추는데 이 사람이 고개 들면 여기를 보겠죠? 달이 어떻게 보이겠어? 4. 아무것도 안 보이죠. 됐어? 그래서 M1일 때는 달이 안 뜬 것처럼 보이는 4개의 위상을 가져요. 그리고 나서 90도 틀어서 여기 왔어요. M2예요. 자, 이 다른 햇빛이 여기를 반사하는데 이 사람이 고개 들면 이만큼을 봐요. 그러면 무슨 달로 보일까요? 오른쪽 반달 4년달로 보이겠죠. 그랬다가 이렇게 돌아서 M3로 와요. 햇빛이 여기를 반사해요. 이 사람이 보면 햇빛이 어떻게 보일까요? 어떻게 보일까요? 고개 들면 다 보이겠죠? 무슨 달로 보일까요? 네, 망으로 보이겠죠. 그랬다가 90도 들어서 여기 옵니다. 햇빛은 여기를 반사합니다. 이 사람의 고개 들면 요만큼만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한테는 왼쪽만 보이는 반달이 되겠죠? 왼쪽만 보이는 반달을 우리가 뭐라 그러다? 네, 하얀달이라고 하죠. 그랬다가 다시 제자리 M1으로 오면 인간들이 한 바퀴 달이 다 공전했네 라고 생각하는 거짓말 공전 주기가 생겨요. 이걸 달의 위상을 중심으로 한 공전 주기다. 이걸 상망월이라고 하고요. 상망월은요 27.3일이 아니고 29.5일로 보여서 실제 공전 주기에 비해서 2.1일 더 길어 보여요. 알겠어? 이렇게 2.1이 더 길어 보이는 이유가 뭐지? 뭐지? 왜 다른 공전 주기를 두 개 가지고 있을까? 진짜 공전 주기도 있고 우리가 음력을 만드는 가짜 공전 주기도 있어. 그렇게 되기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요. 여기 지구 둘레를 다 이렇게 돌잖아요. 그럼 꼬맹아, 자 봐. 나 여기를 기점으로 이렇게 돌았어. 나 한 바퀴 다 돌았어? 나 한 바퀴 다 돌았어? 아니죠. 왜? 기준점으로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기준점으로 다시 돌아와 기준점을 보고 있어야 한 바퀴 다 돈 거지. 그러면 여기서 기준은 뭘까? 기준은 뭘까? 천체에서는 아주 멀리 있는 별을 기준으로 해서요. 이 달이 별 밑에 있었는데 한 바퀴 다 돌아서 다시 그 별 밑으로 오면 이 달이 진짜로 한 바퀴 돈 거죠. 됐어? 네, 이게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별을 기준으로 한다.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별을 기준으로 한 달의 진짜 공전 주기 27.3일이거든요. 근데 지구에 있는 인간이 보면요. 달이 여기 있을 때 내가 봤을 때 보름달이야. 그러면 다시 한 바퀴 돌아 보름달이 되면 한 바퀴 다 도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얘가 한 바퀴 다 돌아서 여기에 올 때쯤 지구는 뭐하니?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해서 지구는 여기 있단 말이야. 맞아? 그러면 달은 한 바퀴 돌아 여기 왔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망이니? 아직 아니죠. 얘가 이만큼 더 와서 여기 와야 망이겠죠. 맞아? 그러니까 2.2일이 더 걸려서요. 29.5일이 걸린다고요. 알겠어? 그래서 항성월과 상망월이 똑같지 않은 이유가 바로 지구가 움직여갔기 때문이죠. 지구의 공전 때문에
달과 지구 사이의 위치 관계가 그때그때 달라져서요. 우리 보시면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달이 태양을 100% 다 가릴 수 있는 모두 일어나고요. 모두 일어나고요. 일식도 일어나고요. 지구가 달을 가리는 모두 일어난다. 일식도 일어난다. 자, 이때 일식이 일어나는 위치 관계 불러. 태, 원인, 달, 지이죠. 월식이 일어날 수 있는 위치 관계. 태, 지, 달이죠. 됐어. 근데 태양, 달, 지구일 때는 달의 위상이 뭘로 보여야 돼? 사고로 보여야 됩니다. 음력 1일날 이런 일이 발생하죠. 네. 그 다음에 태지, 달일 때 달의 위상 뭘로 보여요? 망으로 보이고요. 이건 매달 음력 15일일 때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 일식과 월식이 매달 1일과 15일날 항상 발생하니? 아니라 그러죠. 일식과 월식이 매달 발생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달이 지나는 백도와 태양이 지나는 황도가 일직선에 위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억나요? 그래서 이렇게 매달 일식과 월식을 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황도와 백도가 모두 기울어서 그래요 라고 하는 거야. 선생님이 저번 주에 4시간에 걸쳐서 했던 얘기를 쭉 한번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혹시 머리에 기억이 안 나는 거 있으면 체크해서 다시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어? 네. 이게 달이었고요. 그 다음에 달은 이런 식으로 위치에 따라서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 풀어보셨으면 알겠지만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일직선상에 위치하면 지구에도 영향을 줘서 지구에 있는 바닷물이 많이 빠져나갔다가 많이 들어와요. 됐어? 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지구의 평균 해수면 높이가 이만큼이었다고 치자. 그랬을 때 달과 태양의 힘이 세서 바닷물이 많이 빠져나가서 바닷물 수위가 낮아져요. 뭐가 일어나고 있어? 바닷물이 빠져나가니까 썰물. 됐죠? 이걸 썰물이라고 해요. 그랬다가 바닷물이 밀려 들어옵니다. 이걸 뭐라 합니까? 밀물이라고 하죠. 됐어? 그랬다가 다시 뭐가 됩니까? 썰물. 그랬다가 뭐가 됩니까? 밀물. 이게 반복돼요. 됐어? 그랬을 때, 자, 썰물일 때 바닷물의 높이가 제일 낮을 때를 간조, 가장 높을 때를 만조라고 해서 간조와 만조의 높이 차이, 이거 우리가 조차라고 하거든요. 한 달 동안 보면 그냥 간단히 듣고 마세요. 여러분들 7단원에 가면 해수파트에서 할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 앞으로 뽑아져 있어서 그냥 해드리는 것 뿐이에요. 자, 한 달을 기준으로 보면요. 어떤 날은 바닷물이 여기까지 들어왔다 여기까지 빠져나가서 높이 차이가 요만큼 납니다. 그죠? 어떤 날은 바닷물이 여기까지 들어왔다 여기까지 빠져나가요. 높이 차이가 요만큼 납니다. 그래서 그 한 달 동안의 높이 차이를 연결하면 이런 모습이 생긴다고 치자. 이렇게 그려버리는 거예요. 거기 문제에서. 그랬을 때 바닷물이 가장 많이 들어왔다 많이 빠져나갈 때가 바닷물은 많이 들어오면 많이 빠져나가요. 조금 들어오면 조금 빠져나갑니다. 알겠어? 네. 이 조차가 크게 나타나는 날을 우리는 사리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남현사리, 모대원 병신. 됐어? 물이 조금 들어왔다 조금 빠져나가는 거 말 그대로 뭐야? 아이고 물이 조금 움직였네. 조금 현상. 알겠냐? 진짜 용어가 그래. 자, 이거 무슨 현상? 사리 현상. 이거 무슨 현상? 조금 현상. 됐어? 이건데요. 이렇게 바닷물이 많이 들어왔다 많이 빠져나가는 사리 현상은요.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일직선상에 있어야 그 일이 일어나요. 됐어? 네. 그러니 누구일 때? 사귈 때와 망일 때가 사리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 음력 여기가 1일이라면 여기는 음력 며칠이야? 15일이야. 알겠어? 이 얘기야. 그 다음에 바닷물이 조금 빠져나가고 조금 들어오는 건 바로 태양과 지구와 달 사이다. 이렇게 달이 이렇게 태양 달 연결한선과 90도를 이루는 위치에 있는 반달일 때가 그래요. 알겠어? 네. 그러니까 여기가 상현인 음력 15일, 음력 며칠? 7일이고요. 여기가 하현인 음력 22일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태양과 달과 지구 사이의 위치에 따라 조석 현상의 높이 차이가 생긴다. 알겠습니까?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봐 두시면 되겠죠. 이게 달이고요. 그 다음에 태양계에서 마지막은 행성이었어요. 너네 기억나요? 행성을 우리가 둘로 나눴죠. 무슨 행성과 무슨 행성?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 지구형 행성의 종류 불러. 수금, 지화 4개. 됐어? 목성형 행성 불러. 목토, 천해 4개. 맞습니까? 그 중에서 좋은 거, 지구형 행성이 좋은 거, 목성형 행성이 좋은 거. 목성형 행성이 좋은 거 다 같죠? 지구형 행성이 큰 깎아는 거 2개밖에 없어. 불러. 밀도하고 자전, 주기. 알겠어? 그래서 만약에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렇게 그려서요. 지구형 행성이 여기 있어. 그러면 지구형 행성의 y축 값은 큰 값이어야 되고 x축 값은 작은 거여야 돼. 그때 y축 값에 올 수 있는 게 바로 지구형 행성의 큰 값을 갖는 밀도 또는 자전, 주기가 오는 게 맞아. 다른 거 오면 틀려. 맞아? 네. 그 다음에 첫 번째, 수성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수성은 대기가 없다. 맞아요. 그거 외우셔야 돼요. 수성은 대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음성만의 특징. 행성 중에서 가장 온도가 높아. 이유는 이산화탄소로 되어 있는 대기 때문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자, 세 번째, 화성이요. 네, 화성은 극관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극관이 마치 지구에 있는 빙하처럼 크게 커졌다 작아졌다 해서 됐어? 화성에는 계절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지구처럼 아주 옛날에 물이 흘렀던 흔적, 배꼽 구조가 남아있다. 기억나냐? 이거였죠? 네 번째, 목성이요. 얘기해봐. 목성은 행성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질량이 커. 됐어? 그러면서 목성에 뭐가 있어? 가스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회전하면서 생기는 가로줄무늬. 맞냐? 목성에는 가로줄무늬 있어요. 그리고 그 가로줄무늬 사이에 뭐 있냐? 대적점 있어요. 대적점, 대적발, 요즘에 용어들이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가로줄무늬는 기체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자전해서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적점은 기체의 소용돌이 현상이고요.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토성이요. 토성은요? 고리가 가장 발달되어 있고 행성들 중에서 밀도가 가장 작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였어요. 자, 여섯 번째, 천왕성. 천왕성은 자전축이 아예 90도로 뉘어서 됐어? 네. 자전축과 동전, 궤도가 뭐하다? 나란하다. 이랬습니다. 됐죠? 일곱 번째, 해왕성. 목성에는 대적점이 있으면 해왕성에는 뭐가 있다? 대극점. 알겠습니까? 요 정도만 기억하면 돼. 라고 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태양으로 오셨어요. 태양으로 오면 우리가 평상시에 볼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네, 태양의 밝은 면, 광구만 평상시에 보고 가스층은 보이지 않아. 가스층은 계기 일식때만 보여. 됐죠? 네, 이런 태양의 가스층에서 볼 수 있는 거 4개 불러봐. 네, 채층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분홍색의 가스층은 뭐라 하죠? 채층이죠.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채층이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푸른색의 가스층, 이거 뭐라 그러니? 코로나. 또 뭐 있어? 또 뭐 있어? 네, 폭발, 불기둥. 이거 뭐라 그런다고? 플레어. 그 다음에 고리 형태의 폭발, 뭐라 그런다고? 그냥 요거 볼 수 있대.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태양의 광구에서 볼 수 있는 거 2가지. 뭐하고 뭐 볼 수 있니? 네, 쌀알무늬. 쌀알무늬 왜 생겨? 태양 표면에서 일어나는 빵 터지고 밝은 빛을 내는 아이가 올라갔다가 식은 애가 내려오면서 어두운 빛을 내는 거죠. 그래서 밝은 빛을 내고 어두운 빛을 내고 밝은 빛, 어두운 빛이 반복되면서 쌀알무늬를 형성되는 쌀알무늬는 바로 열 내류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이랬어요. 됐어? 하나 더. 태양 표면에 뭐 볼 수 있어? 흑점. 흑점 대단히 중요해. 흑점 왜 생겨? 네, 주변보다 온도가 몇 도? 네, 2000도 정도 낮아서 그래. 그래서요. 그래서 이러한 흑점이 태양의 표면에 이렇게 있는데, 자, 이 흑점은 오늘 가만히 있니? 움직이니? 움직이죠. 자, 흑점이 이동합니다. 흑점이 이동하는 원인은 뭐 때문이야?
태양의 자전 때문이죠. 됐어? 그래서 흑점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태양의 자전 방향은 어디에서 어디 방향? 서에서 동방향. 선생님 말씀드렸죠? 태양계 안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다 똑같은 방향으로 간다고. 됐어? 근데 그걸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흑점이 이동하는 방향은 어디에서 어디로 보인다? 동에서 서로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이죠? 마주보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 자, 그랬을 때 흑점이 움직이는 속도가 기억, 니은, 디귿이 다 같아, 더 달라? 누가 제일 빨라? 네, 적도 쪽에 있는 흑점이 제일 빨리 움직여서 똑같은 시간이 지나도 얘는 이만큼 갈 동안 얘는 요만큼, 얘는 요거밖에 안 간 것처럼 보이죠? 자, 이렇게 흑점이 이동하는 이동 속도차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태양은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는 태양은 기체 덩어리다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어? 맞죠? 자, 그리고 나서 흑점의 개수의 변화를 보니까 흑점의 개수가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 적었다 반복되는 거죠? 됐어? 이때 흑점수의 변화 주기 몇 년? 11년을 주기로 흑점수가 변해요. 이 11년 주기가 뭐야? 태양의 자전 주기야? 네, 태양 내부에서의 대규모의 폭발, 태양의 활동 주기죠. 맞아? 그 태양의 활동 주기가 활동이 제일 활발할 때 흑점수가 뭐하다고? 많다고. 알겠어? 그러면 이렇게 흑점의 극대기 때 태양에서 나타나는 현상 코로나가 지금보다 훨씬 더 확대돼서 나타나. 플레어도 자주 나타나고 홍염도 자주 나타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지구에서 나타나는 현상 오로라가 확대된다. 통신 두절 현상이 대림제 현상이 나타납니다. 되겠어?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망원경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학교에서. 자, 이러한 천체를 관측하는 도구가 뭐다? 망원경이다. 네,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했는데 그 시험에 나와서 물어봤거든요. 근데 아직 시험도 안 해서 몰라.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잠깐만 할게요. 자, 우리가 보는 망원경은 이렇게 생겨서요. 여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눈을 대고 보면 봐요. 그 망원경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저기 별에서 오는 빛을 모으는 렌즈가 앞에 있는 얘예요. 얘를 우리가 주경 또는 괴물 렌즈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눈으로 들여다보는 부분이라서 눈과 접해 있다, 접안 렌즈라고 해요. 그래서 망원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물 렌즈하고 접안 렌즈인데요. 그 중에서 대물 렌즈의 역할은 저기 하늘에서 오는 별빛을 뭐 하는 거냐면 모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접안 렌즈의 역할은 뭡니까? 라고 하면 접안 렌즈는 모은 빛을 이용해서 상을 확대시켜서 우리가 잘 관찰할 수 있게끔 하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서 중요한 건 빛을 모으는 걸까요? 확대시키는 걸까요? 도대체 뭐가 망원경의 성능을 결정할까요? 바로 대물 렌즈예요. 빛을 얼마나 많이 모으느냐에 따라서 확대해도 상이 깨져 안 깨져 이게 결정되거든요. 됐어? 그래서 빛을 많이 모을 수 있는 망원경이 좋은 망원경이에요. 자, 그러면 저렇게 빛을 모을 수 있는 거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렌즈 중에서 빛을 모을 수 있는 렌즈가 뭐였니? 무슨 렌즈? 볼록 렌즈죠. 그래서 저 대물 렌즈를 볼록 렌즈를 이용해서 만든 망원경도 있고요. 거울을 이용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빛을 모으는 거울. 렌즈와 반대죠. 렌즈는 볼록 렌즈가 빛을 모은다면 거울은 오목 거울이 빛을 모읍니다. 알겠어?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오목 거울이 빛을 모으는데 이렇게 빛을 모을 때요. 렌즈 써서 만들었어요. 이걸 우리가 굴절 망원경이라고 불러요. 렌즈가 빛을 굴절시키는 거니까. 근데 빛을 모을 때요. 거울을 이용해서 빛을 모을 건데 거울은 빛을 굴절시키니 반사시키니? 거울은 빛을 반사시키죠.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해요? 반사 망원경이라고 불러요. 그중 선생님이 칠판에 그려놓은 건 우리가 흔히 보는 굴절 망원경이에요. 굴절 망원경을 그린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굴절 망원경에서 볼록 렌즈가 빛을 모아서 그 모은 빛을 이용해서 접안 렌즈에서 상을 확대해서 내가 눈으로 별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건데요. 이러한 망원경 중에서 하늘에 있는 별들을 잘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걸 보조 망원경 또는 파인더라고 해서 파인더는 시야
뭐 하는 거냐면 넓혀.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별을 많이 볼 수 있게끔 해서 그 중에서 내가 찾는 아이를 찾아서 걔만 확대해서 저만 렌즈로 보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일단 파인더로요. 넓은 하늘을 먼저 봐라.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내가 보고자 하는 별을 찾아서 저만 렌즈로 확대해서 보면 되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가 넘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세워놓는 걸 우리가 가대라고 하고요. 균형 잘 잡게 여기에 무거운 추가 매달려 있어요. 얘를 균형축. 이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망원경. 되죠? 그래서 망원경은 대물 렌즈와 저반 렌즈가 중요하다. 그 중에서 대물 렌즈는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고 저반 렌즈는 상을 확대해주는 역할을 해서요. 이 대물 렌즈가 얼마나 성능이 좋으냐가 망원경의 가격을 결정하거든요. 근데 이때 빛을 모을 때 렌즈로 모으면 굴절 망원경, 거울로 모으면 반사 망원경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보는 이 그림은 굴절 망원경인데 굴절 망원경에서 그 별을 잘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걸 우리가 파인더라고 해서 시야를 넓게 했기 때문에 잘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망원경 전체를 경통, 몸체를 경통. 그 다음에 균형을 잡아서 쓰러지지 않게끔 한다. 알겠어? 이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들을 블라블라 했어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요. 선생님이랑 시간이 별로 없어요. 되게 빠르게 지금 시간을 사용하셔야 돼서 양화라서 어쩔 수 없어. 자, 테스트지를 드릴 테니까 3개 드릴 거거든요. 자, 받자마자 바로 푸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15분 있다가 3개를 동시에 측정할 거라서 하나에 5분씩밖에 못 드려요. 그리고 이건 기존의 학교 기출문제인 거 아시죠?
두 개 줬어요? 두 개 줬어?
날짜가 언제인겨? 13일 13일. 수요일이군요.
높은 사람. 됐죠? 자, 첫 번째 1회부터요. 답 먼저 볼 테니까 채점 먼저 하시고요. 마진 개수 우리가 쓰셔야 됩니다. 1회차 지구의 크기와 운동입니다. 네. 1번에 3, 2번에 5, 3번에 1, 4번에 5, 5번에 2, 6번에 5, 7번 5, 8번 3, 9번 5, 10번 5. 네, 마지막 수에다 쓰시고요. 두 번째 가겠습니다. 2회차. 1번에 4, 2번에 5, 3번에 4, 4번에 4, 5번에 4, 6번에 3, 7번에 3, 8번에 2, 9번에 3, 10번에 5. 마지막에 수를 쓰시고요. 3회차 행성 1번에 1, 3, 2번에 5, 3번에 1, 4번에 4, 5번에 3, 4, 6번에 5, 7번 3, 8번 5, 9번 2, 10번 5. 그래서 마지막에 수 쓰시고요. 네. 서재 1회차부터 순서대로 마진 개수만 고르시면 돼요. 988. 그 다음에 수 하나 넣고 종이 9, 10, 11. 9, 10, 10 틀린 거 다시 보시고 질문할 거 있나 확인하세요. 저도 불렀어. 고쳐도 돼요. 네, 붙이시면 돼요. 저 9, 10, 10이 아니라 99요. 99. 예은아, 순서대로 998. 서연 49구요. 19. 9. 네. 저 이번 이거 세 번째 시험지 이번에 5번이요. 세 번째 시험지. 네, 잘못 채점한 거라서 이번에 5번 맞는. 세 번째 시험지 2번에 5번이요. 자, 첫 번째 시험지 보죠. 첫 번째 시험지에서 선생님이 설명할 게 있나 확인하실게요. 틀린 거 이해되십니까? 설명할 거 별도로 없어요. 자, 두 번째 시험지 달의 크기와 운동. 여기에서 설명할 거 있나 확인할게요. 별도로 없어요. 네. 세 번째 시험지요. 태양계. 여기서 질문할 거 있나 확인. 저 9번. 9번이요. 9번 보시면 태양계를 구성하는 천체들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아봐라 라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 주로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두꺼운 대기가 있다 라고 하는데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금성이요. 이거 금성이죠. 자, 가부터 박까지 중에서 단단한 행성. 단단한 행성은 수분지화. 그래서 지구형 행성이 단단한 행성입니다. 이해돼요? 맞아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지구 주위를 공전하고 있다. 누굽니까? 이거 위성이죠. 달. 대흑점을 가지고 있다. 누굽니까? 해왕성. 물에 뜰 정도로 평균 밀도가 가장 낮은 거 누굽니까? 토성. 토성. 자전축이 거의 누워있다. 누굽니까? 천왕성. 얼음과 드라이 아이스로 이루어져 있는 극관이 존재한다. 누굽니까? 화성. 화성입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핵심 단어만 기억하셔도 문제 풀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자, 10분만 끌었다가 이제부터 진도 나갈 겁니다.